네, 저희는 오늘 어디에 왔죠? 네, 저희는 지금 포항의 최고 아웃풀 포항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왔는데요. 저희 누구 만나러 왔죠 오늘? 청원고의 선배님이자 포항공대 재학생분들 만나뵀는데 혹시 자기소개 한 번씩. 안녕하세요. 저는 청원고 18기 졸업했고 이제 컴퓨터공학과 진학 예정인 2, 3학번 이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청원고 14기 포스트 컴퓨터공학과 19학번 신민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원고 11기이고 지금 포항공대 학부 16학번 대학원 화학공학과 통합과정 20학번으로 대학원 재학 중인 박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원고 14기 그리고 학부 19학번 그리고 대학원 2, 3학번 컴퓨터공학과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공대만의 특별한 수업 방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물리 시간에 되게 특이한 수업 방식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교수님마다 수업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를 담당하셨던 교수님은 이제 조별로 이렇게 그 문제 같은 거 딱 던져주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별로 한번 그 문제 답이 어떻게 될지 한번 토론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토론식 수업이랑 병행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제 보통 물리 같은 거는 진짜 딱 이제 개념만 딱 던져주고 개념 설명해주고 문제 풀이해주고 거기서 끝날 법도 한데 그렇게 토론 수업을 또 해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공통된 건데 그 물리 수업에 이제 중간 기말고사 전에 전주의 수업으로 데모라는 게 있어요. 데모 수업이 뭐냐면 이제 물리 개념들 같은 거 배우면은 실제 현상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실험 같은 거를 쫙 이렇게 펼쳐놓고 데모 실험실에서 그거를 직접 다 시연을 해줘요. 뭐 진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포물선 운동 해가지고 화살 이렇게 쏴가지고 떨어지는 원숭이 맞추고 그러니까 그런 실험도 하고 네, 그 정도가 특이한 수업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그 모든 과의 수업을 한 번씩 들어보게 커리큘럼이 있고 그게 약간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공이라고 해도 화학도 듣고 물리도 듣고 수학도 듣고 해야 되고 컴퓨터 아예 관련 없는 과에도 코딩 꼭 해봐야 되고 이렇게 그게 다른 학교 공대랑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되게 그 다른 학과의 과목들을 많이 듣도록 이제 학과에서 장려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 거랑 관련된 뭐 융합부전공이나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도 학부 1학년 때는 이제 저는 화공인데 왜 내가 코딩을 들어야 되나 진짜 힘들고 쓸데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대학 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학부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대학원 와서 연구하면서는 이제 계산화학이라고 컴퓨터를 같이 이제 사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언어를 쓰진 않지만 그때 배웠던 그런 코딩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제 지금은 거의 파이썬 위주로 코딩을 조금씩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하는 데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끔찍하진 않았다. 꽤나 유용한 시간이었다 싶더라고요. 저희께 이제 분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좋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고등학교에 반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오면은 보통의 대학교들은 그냥 과만 있고 반이 없는데 저희 학교는 반이 있어요. 1반부터 15반까지 분반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같은 한 20명에서 25명 되는 친구들 묶어가지고 너네 한 반이다 해서 원래 옛날에 학과가 있을 시절에는 서로 다른 학과를 섞고 뭐 학과 뭐 과고 1반고 이런 비율도 다 맞춰가지고 그런 걸 비율을 맞춰서 학과도 다 섞어놓고 뭐 지역도 고려한다 하고 1반고 과고도 고려해가지고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반을 꾸려주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수업을 들어요. 그 친구들끼리 모든 그 시간표가 똑같아가지고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한데 1학년 때만 2학기 동안 시간표가 같아서 같이 수업 들으러 가고 이제 뭐 같이 놀고 이렇게 하는 그 무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또 그 안에서 다 다른 과도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 옛날에 과가 있었을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과제가 나오면은 컴공과인 친구가 많이 도와준다거나 뭐 물리 과제가 나오면 물리학과 친구가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런 문화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학생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수님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맞아요. 교수님 수가 많은 것도 뭐 맞을 수 있는데 학생 수가 적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 수가 적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 가면은 막 엄청 많이 뭐 100명도 넘게 수업하는 게 많은데 보통 작은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도 되게 많고 그게 장점이라면 또 장점. 소수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몇 번 수업하면 교수님들이 다
이름 외우고 이름 다 알고 하니까. 약간 학생 참여도라는 거 약간 그런 게 더 좋나요? 소수로 하면.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전공 수업에서는 크게 안 느껴지는데 오히려 교양 수업에서 사실 다른 학교들은 정말 100명, 200명씩 되는 그런 교양 수업들이 많은데 저희 학교는 교양이 다 25명 안쪽으로 이제 듣다 보니까 오히려 교양 수업에서 보통 되게 대충 들을 것 같은데 교양이라고 하면 전공도 아니니까 되게 높은 집중을 하려면 할 수 있고 이렇게 교양 수업에서 되게 교수님이랑 1대1로 면담할 기회들도 많고 그런 교양 수업들도 꽤 많아서 교양 수업 자체가 뭐 종합대학만큼 다양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도 저희 학교만의 특징이지 않나. 약간 대학원이랑 대학생활이랑 살짝 다른 게 있나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 같은 게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차이가 있는 거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때까지는 이제 어떤 과목들이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들이 되게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이제 대학원에 오면은 이제 나의 연구라는 게 시작돼요. 나의 연구라는 거는 이제 어떤 주제를 잡고 이 주제의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 정리하는 거를 어떻게 내가 풀지를 스스로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까지 정해져 있던 길을 걷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 점에서 일단 사람들이 좀 방황을 좀 많이 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완전 또 새로운 게임이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초반에 좀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아마 가장 크게 차이가 느껴질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넘어오는 것보다 대학교에서 대학원 넘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차이가 많이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학부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틀이 다 정해져 있고 뭔가 개강이 있고 과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종강이 있는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 대학원 수업도 다 이제 들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방학이랑 평소랑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학교에 학부생이 얼마나 많냐 정도의 차이밖에 없고 그냥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찾아서 이제 계속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맞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그런 학교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자유롭게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논문 쓰고 싶을 때는 없지만 뭐 써야 되니까 쓰고 이제 그렇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맞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사실 제가 놀려고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또 놀고 쉬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게 물론 교수님 눈치는 보이지만 그럴 수 있는 게 또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한국에 전체적으로 이제 대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기술 분야라는 게 있을까요? 대학생이 주목할 만한 그런 네, 기술들. 지금 현재 포항공대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라던가 관심 가지는 각광받는 그런. 일단 그건 좀 있는 것 같은 게 저희 학교가 이제 학과가 없잖아요. 문제과다 보니까. 그리고 학과를 고를 때 제한이 없어요. 성적을 보지도 않고 뭐 명수 제한도 없어서 그냥 원하는 과를 고르면 무조건 가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학과에 있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그 인기 있는 분야를 좀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1, 8때부터 쭉 보면은 컴공과랑 전자과가 거의 항상 많았고 1구 때도 컴공 전자 합치면 절반 이상 거의 절반 정도 되고 그 정도인 걸 보았을 때 확실히 그쪽으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아무래도 컴공하다 보면은 대학원 진학들을 다 AI 분야, 뭐 머신러닝이나 그런 쪽에 연구실로 선배님들이 많이 진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AI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약간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약간 변화하는 편인가요? 약간 좀 더 AI에 관점을 맞춘다던가. 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때인가? 1때인가부터 아예 1학년 과목으로 인공지능이 새로 생겼고 그런 것도 이제 그 변화에 맞춰가지고 좀 바뀌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생겨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것들은 거의 다 훑고 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것까지 배우나? 약간 싶을 정도로 좀 최근에는 좀 깊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같은 기술들이 사실 그 자체로도 연구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접목해서 응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이 컴공과 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에 다 올라와 있어서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코딩을 뭐 좋아하고 요즘 또 코딩 많이 하고 뭐 컴퓨터 AI 이런 거 핫한데 컴공과를 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활용할 줄 아는 다른 전공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이제 각광받는 기술이라 하면 단연 AI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제 챗GPT라는 것도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챗GPT라는 게 결국 자연어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 기술인데 자연어 처리 AI도 되게 각광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것도 너무 많이 나갔는데 이런 기술이 나타나면서 되게 AI가 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비단 컴공을 오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거를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까 선배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되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이제 비전공자도 컴공 비전공자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기술이 있다는 걸 일반인들이 알아보고 나중에 언제든지 가져와서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그거 되게 알아놓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민성 선배께서는 창업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항공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공간도 체인지 업 플레이스라고, 체인지 업 그라운드라고 창업을 약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포항공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프로그램이나 환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학교 내에 아예 학생 창업팀이라고 행정팀이 하나가 있어서 여기서 창업과 관련된 행사를 열어줘요. 그래서 여기 체인지 그라운드 안에서 강연도 하고, 어제도 당근마켓 담당자분이 오셔서 당근마켓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약간 꾸준히 행사를 열어주셔서, 포항이 또 지리적으로 서울이랑 멀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접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포항으로 많이 데려와 주시고 강연도 포항에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 큰 장점은 아예 창업 휴학이라고 해서 원래 일반 휴학이 총 2년까지 4학기를 휴학을 할 수 있는데 창업 휴학을 아예 별도로 2년을 더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창업 휴학을 2년으로 쓰면은 일반 휴학 안 쓰고 창업하는 기간 동안에 그걸 아예 학교를 쉴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만약에 성과가 좀 잘 나고 아예 더 길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장한테 승인을 추가로 받아서, 총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아예 무기한으로 휴학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서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계속 창업을 하고 계신 선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예 APGC 랩이라고 해서 학생 단체 같은 건데, 거기서도 창업과 관련된 이벤트 같은 거 열고 멘토링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 동문 기업들이 거기랑 또 연결이 돼 있어서 동문 기업들 대표님들 강연을 하러 오시고 아예 멘토링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 공간 자체도 엄청 좋고,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오피스를 가봐도 여기가 오피스 시설로는 진짜 엄청 좋은 편이에요. 포항이라는 지리적 단점을 좀 해결할 수 있게 학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수업 도중이나 약간 수업 과목 중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예 융합부 전공 중에도 기업가 정신 융합 부전공이라고 해서 아예 창업과 관련된 부전공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업 중에도 아예 창업과 관련된 수업들이 있어서 그 중에는 1학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기초 선택 과목 중에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아예 저희 때는 돈을 실제로 주고 그 돈으로 뭔가 팔거나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업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들었었고, 인당 뭐 10,000원씩 받아가지고 막창 사와가지고 막창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50만 원 넘게 벌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1학년 때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공대에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 같은 게 있어요? 창업이라는 게 결국 뭔가 이 사회에 있는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고 뭐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을 하는 목적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일 크게 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이 연구를 중심적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거 발견해내고 찾아나가는 그런 분야라면, 창업은 뭔가 이미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회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원 분야 연구는 지금까지 잘 하고 있으니까 이쪽보다 약간 다른 방향으로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품성이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창업을 또 지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총고등학교 학생 혹은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 때는 사실 막 저처럼 고3 때 팽팽히 놀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과도 없고 여기 와서 찾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냥 공부에 대한 열정 정도 가지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고 저희 학교 올라오셔서
이제 원하는 분야 많이 찾으시고 이제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랑 영어를 배우는 게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등급도 엄청 안 좋았어요. 6등급 막 이랬는데 이 학교 와서 되게 좋았던 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수업만 듣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같이 다녀서 알겠지만 그냥 다니는 내내 포항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2학년, 3학년 내내 진짜 꼭 가겠다 싶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카이스트 같이 붙어가지고 카이스트 고민했어요. 붙고 포항대를 왔습니다. 고민했잖아요. 고민 안 했어요. 고민 아예 안 했어. 애초에 그 카이스트 발표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게임하다가 다른 사람이 말해줘서 들었고 원래도 포항대 가려고 했었고 그 진짜 와서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후회한 적이 없어요.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은 지방에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서울처럼 많이 놀고 주변에 대학교가 많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런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휴학도 3년 동안 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 부분의 부족함도 좀 채울 수 있었고 말이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너무 좋은 학교고 공학의 뜻이 있다면 과학과 공학의 뜻이 있다면은 충분히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뭔가 와서 그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아쉽다거나 부족함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사실 청운고 다닐 때 되게 그 청운고에서는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또 저희 때는 또 절대평가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정말 모의고사 점수 벽에 붙이던 시절인데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뭔가 이 영상이 공개될 걸 생각하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해야 될 것 같지만 뭔가 사실 길게 보면은 지금 저는 고등학교 다닌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생각보다 솔직히 포항공대 못 와도 돼요. 포항공대 안 와도 되고 그러니까 더 좋은 학교를 가라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지금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대학 좋은 데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고 대학 좋은 데 가면은 이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좋죠.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좋고 막 지방에 있는 다른 뭐 지방 대학을 가는 게 정말 너무 안 좋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 나와서 좋은 대학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에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 다 중학교 때 잘하던 친구들 고등학교 가서 너무 그 내신이 안 나오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고 주변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정말 고생하는 친구들 많이 봤는데 솔직히 대학 좀 못 가도 살아가는 데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여기 청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못 갈 건 아니잖아요, 사실. 못 가봤자 뭐 지방 국립대 이런 걸 텐데 그래도 정말 연구를 하면서 보면 대학원이 여러 학생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대학원만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도 다 대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연구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는 분들 사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뭔가 너무 고등학교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 청고 친구들이면은 다들 머리 좋으시고 하니까 포항공대 오는 거는 약간 좀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논리될 수 있겠지만은 크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오신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어썸션을 깔고 가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포항공대에 오시면은 약간 좀 좋은 장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대 교수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많고 이제 따라서 자대의 대학원에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예를 들어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풀리는지를 좀 궁금해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와서 충분히 많은 학업적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배운 내용이 좀 빡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빡세게 하고 싶다, 대학원 생활을 좀 빡세게 해서 좀 좋은 인재가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좀 더 학업적 성과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번 기회를 결정을 했다 하면은 저는 솔직히 포항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또 지리적 아쉬움만 빼면은 학교 다니면서 돈도 안 되고 등록금도 하나도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정말 많고 교수님과도 되게 가깝게 지낼 수 있고 되게 소수 장애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진짜 많고 적응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이번 연도 입학생들은 아이패드 프로도 줬었죠. 아 맞아요. 아이패드 프로도 주고 네, 에어팟을 할 수 있게 단기학도 갈 수 있고 아무튼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 학교를 결정을 했다면은 근데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